근데 저희 다솔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최고가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우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단연간 종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찾아서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쪽 분야의 업무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본 거는 저희 나라가 한 50년 동안 지금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부가 축적됐는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기대수명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살 날이 3년에서 한 5년, 30년 이내에 기대수명이 이제 다 되시는 분들이 걱정이 과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증여해 줄 것인지,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 이거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은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거를 법인들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셔서 보셨지만은 18조 원의 상속재산이 세금만 11조 8천억 있지 않습니까? 60% 가까이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면 세금 낼 재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세무 컨설팅이 거의 취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법인 다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 영입해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건 니즈를 지금 충족하려고 점점 더 대형화, 전문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이 컨설팅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법인 중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발했는데 방향은 맞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자들하고 맨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나 그 어떤 고위직에 가 계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실력보다도 어떤 안면 쌓기 그런 관계 맺기가 더 많이 그렇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 영업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다솔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최고가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구재정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 불복 청구에 관련돼서 한 11년 가까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다는 것은 거기 안에 그만의 노하우를 따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실관계를 표현하더라도 표현력이 전혀 달라요, 저희들하고는. 감정이 충분히 실려가 있고 억울함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찍이 저희가 발견을 했었고 그런 사실을 아는데 명예퇴직 시점이 다 되셨길래 가셔서 어디 결심을 특별하게 안 하시는 곳 있으면 다솔에서 저랑 같이 일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걸 좀 고민하시고 단독 기업도 생각하시고 다른 것도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지점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부회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지점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우리 구재승 부회장님이 쓰신 그 레포팅 좀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쓴 글 중에 이렇게 표현력이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 걸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실력자를 전문가를 내가 정말 잘 모셔왔구나. 이제 제 위치에서 보면은 제가 뭘 잘해서 잘했다는 것보다 제가 모셔온 분이 제대로 된 분을 모셔왔다 이 말을 들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옮기고 또 새로운 패턴의 사업을 또 확장하는 과정에 이런 좋은 분이 합류해 주신 바람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장래가 제가 든든합니다. 현재 세법이 너무 지금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거를 이제 지뢰밭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만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법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좀 빨리 전파를 하려고 하면 언론을 좀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지금 언론도 출연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인터뷰도 많이 응하고 있고 매주 한 꼭지씩 무조건 원고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써서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세무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파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요. 우리 전문가들 또 교육시켜서 양성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의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부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좀 미처 못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 가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유난히 납세 서비스 분야 업무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세무서 하면은 세무조사를 먼저 연상하는데 저는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에는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고 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분야에 11년 6개월 그리고 국세상담센터 6개월, 세무서 민원실 2년 6개월 이게 상담 서비스 그것도 전부 다 제가 자원에서 가가지고 그 생활형 어떤 우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단연간 종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좀 그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밀주단속이었어요. 예? 밀주단속. 밀주단속이요? 네, 밀주단속이라 해서 시골에서 막걸리를 다 집에서 그걸 담궈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밀주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밀주가 성행을 해버리면 양조장이 제도권에 있는 술이 안 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밀주단속을 해서 그거를 벌금을 매겼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밀주단속에 걸려가지고 세무공무원 바지가랑이 잡고 막 사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세무공무원이 안 봐주고 결국은 적발해서 벌금을 먹였던 기억이 났는데 제가 어느 날 세무공무원이 됐는데 밀주단속을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아리에 그 있는 그 밀주가 담겨져 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저 할머니가 저 밀주 항아리를 깨버리면 우리가 안 잡으면 되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진짜 돌로 깨버렸어요. 내가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단속을 해야 세무공무원 지휘에서 그 할머니가 그걸 깨버렸는데 이제 우리 반장님이 그거를 증거를 채취해 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반장님한테 아니 깨버렸는데 이걸 어떡하냐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날 현장을 모면했는데 우리 선배님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무공무원 중에서 가장 나쁜 세무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세무공무원이다. 법대로 살지 마라. 법은 마지노선이다. 현장에서 네가 양심이 꺼리지 않는다면 네 능력껏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세무공무원이다. 이 말씀을 그 선배로부터 들었거든요. 살면서 그게 세무공무원 하면서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은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이 제가 이제 살면서 나이 먹어보니까 점점 더 맞는 말씀 같아요.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남에게 기억될 만한 큰 일은 특별히 없지만은 소소하게 우리 소시민들의 어떤 고충,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그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그때 이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국세상담센터에 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주로 전화 상담을 했는데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고
더 궁금한 건 없는가 막 이렇게까지 그 진지하게 상담에 임해주면은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런 이제 감사 말씀을 듣는 경우라든지 또 이제 억울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또 불복을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느끼는 보람이 컸습니다. 예. 저는 그 세무공무원을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던 건 아니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세무대학에 진학을 했고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이제 제가 정직, 성실, 청렴 이런 쪽에 이제 그 남달리 조금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 국세청 조직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로 인해서 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뒷모습도 자녀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늘 조심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 지난 연말에 명예롭게 그래도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공직에 제가 있어봤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세상 조직을 살면서 문서에다가 서로 약속을 하는 문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즉 말이 저 신뢰도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서로 간에 해왔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일일이 모든 게 다 문서화 시켜놨어야 되는데 공직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기본은 그 마음 자세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후배들이 들어가서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를 보면은 조금 뭐라 할까요?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 소신보다도 신분이 보장됐다는 것. 근데 요즘 속칭 말하는 오라벨이라고 그러나요? 오라벨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 조금 그런 보상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대우제보는 괜찮다는 것. 그런 걸로 본다면 충분히 공직자가 괜찮은 직종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뭐 누가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정치가는 뭐 365, 뭐 누구는 몇65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탱이 되고 부분적으로 지금 뭐 현재도 LH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근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편하게 해서 내가 장래에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공직을 들어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항상 국민이라는 것이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공직 생활을 한다면 저는 젊은 분들이 그리고 정말 그 직업의식이 뚜렷한 분들이 공직사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공직사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우수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오히려. 저도 요즘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반듯하게 자기 본분을 잘하면은 국민이 결국은 편안해지고 국격이 높아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조금이라도 뭔가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내봐라. 그리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그리고 매뉴얼대로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업무를 할 생각보다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건 좀 개선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서 일한다면은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뭐든지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신은 500을 써야 되는데 300을 쓰면은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또 400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500을 쓰고 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집값에 올라가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세무가 문제라 하면 세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가지고 이게 동시에 모든 것이 세팅돼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법은 1차 써보고 또 2차 강도를 약간 더 높여보고 또 안 되니까 3차 또 강도를 높여보고 4차, 5차 이렇게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과세 해주는데 중복되는 기간을 어떤 때는 3년, 그 다음에 또 2년, 그 다음에 또 1년, 마지막에 1년 와갖고는 또 이사까지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기마다 다 다른 거예요. 조건이 또 다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카드를 다 썼더라면 3번, 4번 개정했던 것이 한 번에 개정을 됐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카드를 잘못 쓴 것이 조금 선거밖에 뭔가 대책을 세운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난맥상을 만들어 본 게 아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 부분은 보유세가 더 급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카드가 지금 마지막에 나왔지 않습니까? 카드를 잘못 쓴 거죠. 이런 대책들이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논의가 됐더라면 조금 더 적절한 처방이 나왔을 텐데 탁상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치 가지고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적재적소에 그때에 적합한 어떤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변형시켰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 수차례가 반복돼 버리니까 언제 파셨습니까? 언제 사셨습니까? 따라서 모두 달라져 버리니 그걸 AI이 아니고 인공 컴퓨터가 아니고는 인간은 머리로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사실은 납세 도의, 이 납세 그런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40년 전에 그때 와서보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죠.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한 90% 가까이는 지금 현행 법을 준수하려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부재정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세청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정도로. 최근에 보셨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다 돈 숨기는 것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소비 패턴, 소득 문제, 지하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돈 규모까지를 인별로 다 파악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탈법에 의한 세금을 줄이려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세 방식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더 절세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을 위반해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가산세가 굉장히 무거워요. 징벌적 가산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셔서 납세 이행을 법대로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절세의 길이다. 그 다음에 조세시효 같은 것이 상속이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15년입니다. 이것 동안에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새파랗지라고 해서 탈세 사실을 고발하게 되면은 그 적출된 세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행동을 내 직원도 알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속에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서 당당하게 돈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다솔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이제 저희 업체는 기장을 안 하는 걸 원칙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나 또 법인 업체, 법인 컨설팅 그리고 불법, 세무조사. 그래서 혼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각자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능한 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법인을 좀 전문화, 대형화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정상적으로 납세이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든 절세 방법이라는 것은 당장에 안 나옵니다. 시간을 두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여달라.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건강하신 상황에서 15년, 20년을 대비한 상속세 절세 플랜을 짜야만이 정상적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플랜을 딱 맞춰서 짜지 말고 미리미리서 대비를 하시고 이걸 전문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전문가라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난해한 분야들은 전문가 세 분을 만나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가장 절세 방법을 잘 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선무당이라고 그러나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아무 일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괜찮습니다. 뭐 이게 무상으로 막 하는 무책임한 말들을 믿고 실행을 했다가 세금이 뭐 3억, 5억 나오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한마디 하고 말아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무상으로 하지 말고 유료로 상담을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서서 황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집안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절세 플랜을 짜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급격한 어떤 경제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심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저처럼 이렇게 세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 노펌에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대표님과 인연이 돼서 여기와 근무해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법인 다솔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일정 규모로 이게 완성이 되어 있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각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 젊은 친구들도 아주 보니까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세무법인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그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때 그 얻지 못하는 그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도 쌓을 수 있어서 세무법인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길이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후배들한테 꼭 되도록 싶은 것 중 하나가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이 세법 무지로 인해서 세금 과세받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금액이 얼마든 간에 각자 위치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 가는 금액들인데, 세무부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납세행을 성실히 안 했으니까 부과됐지 않습니까? 돈 벌었지 않습니까?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의 좀 위안을 먼저 말씀을 하고, 부득이하게 이것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위로를 해가면서 민원인들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은 그분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덜 억울한데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고지 받아갖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세무서 가서 만났는데 그 공무원이 지금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한 번 더 크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의 액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그런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따지고 보면 부모 형제고 가까운 집안이라고, 집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보듯이 하지 말고 내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 6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근 36년 9개월, 그 37년 세월을 근무했고, 저희 청춘을 거의 다 국세청에서 보내다시피 해서, 또 그만큼 더 우리 국세행정에 대한 애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행정이 지금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보다 더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세행정에 대한 그 다소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세행정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마 세계 최고
인류의 국세 행정이 되리라 믿고 또 그만큼 요즘 또 젊은 그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국세 공무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세 행정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면 조만간 더 피부로 국세 행정의 발전을 느끼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세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는 수입을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세무모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회로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국세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